앞뒤머리 올바른 승마의 MC를 맡은 김주찬입니다. 젊은 현역 선수들에게 승마 선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라이더, 오늘은 젊은 마장말수 선수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동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동원 선수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나미 승마단 코치 겸 선수로 있는 남동원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남동원 선수님의 경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1회 FAI 아시안 챔피언십 마장마술 금메달 이관왕,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은메달, 2017, 2019, 그리고 2023 전국체전 마장마술 1위, 그리고 2024년 현재 마장마술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승마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핫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남동원 선수의 이력도 정말 굉장하지만 사실 승마계 전체를 보았을 때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 도전하신 선수분들도 있고 다른 훌륭한 선수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0, 30대 선수들이 그 5명 안에 남동원 선수를 꼽았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보여지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실력 그 자체 그리고 선수의 잠재력과 미래성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 30대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뽑아준 거에 대해서 좀 영광이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네. 예. 예, 선수님께서도 저희 앞뒤머리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설문을 진행하셨을 텐데 본인이 이 5명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 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제의받았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런 인터뷰를 한 번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 승마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오케이. 응했습니다. 와주셔서 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남동원 선수로부터 듣는 올바른 승마 시작합니다. 승마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에게 승마란 일상, 삶 같은 건데 그냥 당연히 밥 먹듯이 당연히 말 타고 당연히 운동하는, 말 돌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승마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삶 자체가 되어버리셨군요. 네. 선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처음에 말을 만나게 되셨고 그 당시에 기분은 어떠셨나요? 처음 승마를 한 계기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다리랑 이런 부상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잠깐 쉬다가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승마를 추천받아서 승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마를 하시다가 이제 내가 전문 선수의 길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운동한 곳이 금안회라는 승마장인데요. 그 엘리트 승마장이다 보니 주변 형들이나 다 시합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 나가게 됐는데 첫 시합에서 이제 마장마술에서 1등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승마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첫 시합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셨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말을 접하지 못하고 승마 선수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혹시 지금쯤 어떤 일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나요?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승마 아닌 다른 삶이 뭐가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승마가 이미 삶 자체가 되셔서 네. 승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승마계가 이렇게 남동원 선수도 잃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동원 선수는 지금 현재 유소년 그리고 학생 승마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롤 모델이자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마인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남동원 선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이제 오전에 이제 제일 에이스인 말을 8시에 기승을 제가 준비해서 기승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오전엔 3마리 정도 운동하고 오후에 한 2마리 정도. 선수로서의 저희 회사에서 저를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는 운동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제 운동 시간이. 가끔 운동을 하시다 보면 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과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말한테 약간 짜증이 나거나 하는 순간이 혹시나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나요? 우선 말이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해요. 저는 내려서라도 말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뭐 말이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것도 자꾸 더 체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전국의 승마인들이 모두가 알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참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국내에서 이제 거의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코치님한테 한마디라도 더 레슨을 받으려고 거의 운동 시간 내내 거의 코치님 앞에서만 원 운동하면서 계속 한마디 더 주워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코치님이 좌석볼을 해라 뭐 이렇게 시켰으면은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제 코치님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네, 진짜 너무 힘들어도 그냥 꽉 깨물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타고난 감각, 재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완전히 노력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음치의 박치예요.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저처럼 리듬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타냐 네. 하는데 이게 꾸준히 이제 계속 제가 리듬감도 부족하다 보니까 말한테 자꾸 맞추면서 더 리듬감을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보다는 완전 노력파인 것 같아요. 100% 노력파에 가깝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이나 선수분들께 진짜 힘이 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남동원 선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나서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FEI 아시안 챔피언십과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셨는데 두 시합 모두 금메달 2개와 은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국제 무대에 수상대에 오르는 순간에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시안 챔피언십 때 그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때 태극기가 올라오고 예.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카르타 때는 은메달이라서 못 들었지만 그때 애국가 들었을 때는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애국가 듣고 하니까. 약간 애국심이 네, 더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남동원 선수는 현재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선발될 가능성이 참 높은 선수이신데 아시안게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동원 선수님께 이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기억만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마장 마술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고 승마가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어갈 거다 예상하고 있을 때쯤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터졌고 그 이슈에 승마가 관련되면서 승마의 위신이 함께 많이 추락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이 끊기기 시작했고 대중들의 인식도 안 좋아진 것만이 사실이었는데 이 와중에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그 당시에 선수님께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을 나가는 당시의 선수단의 속사정이나 그리고 선수님 본인의 심정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을 갈 때부터 조금 가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협회 측에서도 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그때도 돈이 막 없다 해서 뭐 가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제 승마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기사도 보이고 많이 속상했죠, 사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만은 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출국길에 오르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값진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해 오셨습니다. 선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경기 내용에는 혹시
만족하셨었나요? 제가 그때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게 그렇게 큰 경기장에 말이 나가면은 어느 정도 사양 관리를 해서 말을 조금 캄하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예. 그 시합 전날까지 너무 말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예. 그런 걸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이던 걸 그대로 먹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합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말이 힘이 차서 너무 놀라니까 네. 그거를 컨트롤이 제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합은 만족하기가. 그런 말씀하신 상황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첫 국제 시합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을 텐데, 예, 앞으로도 많은 국제 시합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날도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또 4년을 기다려서 두 번째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셨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저우를 향한 길도 참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행 비행기를 눈앞에서 떠나보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루기 전만 했으면 말 나이가 18살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은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말인데 예. 그 말이 18살이고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시합을 잘 뛸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1년 미뤄지면서 이 말이 19살이 되고 다리나 뭐 이런 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딱 그 시기에 이제 딱 여름 지나고 나서 말이 완전히 이제 좀 힘이 많이 빠지면서 예. 검역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검역소에서 뭐든 다 했었어요. 예. 사실 뭐 말이 좀 다리가 안 좋아서 검역소에서 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었는데 그래도 시합 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가 안 나와서 말이 아쉽게 다른 선수들은 가고 저는 승마장으로 갔죠. 예. 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와 가족분들이 어떤 위로를 많이 해주셨나요? 그렇죠. 이제 가족들은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도 있다고 많이 위로해주고 동료인 그때 가장 저랑 친한 김혁 선수가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누구보다도 응원하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선수로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선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는 좀 상위 클래스라고 느끼는데 이제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영상으로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선수들이나 협회 측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바꿔서 이제 도전자 입장으로 다음 아시안 게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승마 선배와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선발전을 다시 했어야만 했다. 우리나라만 선발전을 다시 하지 않고 2022년에 뽑아놓은 성적으로 아시안게임을 나갔다. 그런데 1년 반의 공백기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동안 선수들이 더 좋은 기량의 말을 구입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노후나 부상의 위험이 생겼을 수도 있다. 게다가 뽑힌 상위 4명의 선수들마저 부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기권을 해야만 했고 결국 정말로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못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맞죠. 물론 남동원 선수님이 다시 선발전을 했어도 선발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승마 선수로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선발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번 뭐 그 선발전을 통해서 뭐 떨어지든 또 나가든 그거는 중요치 않고 그 해에 그 시합 전에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말이 출전을 해야지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랑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저는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20, 30대의 승마 선수들을 대변해서 승마계 선배님들께 승마 전반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이나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기 시합이나 큰 농림부 뭐 이런 조금 큰 국가대표 포인트가 들어가는 시합만이라도 외국 심판을 한 분이라도 불러서 시합을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 외국 심판이 와야 저희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피드백도 받고 그래야 이제 다음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배님들한테. 네, 지금 여러분은 앞뒤머리 올바른 승마 남동원 선수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동원 선수는 이렇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아픔을 딛고 불과 석 달 전이죠. 2023년 체전 여기서 당당하게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이때 함께한 파트너 레오니다스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한국에 데리고 들어온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는 8살. 그때 작년에 7살이었고 아직 어려요, 애기예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네, 워낙 좋은 말이라. 이쁘고 사랑스러운. 네, 너무 이뻐요. 또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말이 좀 더 좋은 그렇죠. 선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다스를 파트너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이 말을 찾으려고 독일을 3번을 갔었어요, 작년에. 3번을 나갔는데, 한 달, 일수로 따지면 한 달, 그리고 말 본 말들이 100마리가 넘어요. 이 말이 가장 포텐셜이 있었고, 말이 걸음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포텐셜이 있었고, 근데 이 말보다 더 능력적으로 잘하는 말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걸음걸이만으로는 이 말이 가장 이뻤고, 이 말이랑 잘 맞추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쁘기만 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고 잠재력을 보신 네, 거예요. 잠재력이 이 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 레오니다스와 함께 다져나갈 미래에 대해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오니다스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다음 있을 일본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미리 갖고 온 말이라서 이번에 저희 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못 땄잖아요. 네. 그래서 꼭 다음 일본에 있는 아시안 게임 나가서 꼭 메달을 따오는 게 목표입니다. 남동원 선수께서 이런 체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도 레오니다스와 함께 길 걸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선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시합 영상 한 가지를 선택해 주셨는데 바로 2019년 100회 전국체전 영상을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심사를 받고 이제 마지막에 리마크를 받아요. 이제 심판들한테. 예. 그 심판들이 써준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에 100%를 끌어냈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 심판이.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줬구나 이 시합 때.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선택했어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영상을 보면서 남동원 선수의 해설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남동원, 해설 남동원 시작합니다.